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허가와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죠. 2021년 2월 5일 오후에 셀트리온이 만든 레키노라주라는 제품이 허가가 마침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는데요. 뭐 조건부라는 것은 현재 이상 데이터만 가지고 허가를 줬기 때문에 환자는 한 300여 명 참여한 이상 데이터만 갖고 이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삼상 시험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가를 내줬고, 여기서 조건부라는 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다른 나라처럼 그래서 약간 신속하게 검사해주고 또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고 허가를 준 다음에 추후 자세한 내용을 더 확인하자, 이런 이제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키노라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셀트리온이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코스닥 1위 기업이죠. 이거의 성분명은 레그단비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맙으로 끝나죠. 뒤에가 MAB로 끝나는 것은 항체 의약품을 말합니다. 단백질 항체 의약품이고, 여기 보면 이제 단클론 항체, 영어로는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전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생체 외 조건에서 실험실에서 이제 만들었다는 뜻이고, 단클론이라는 뜻은 다른 것 중에 섞이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들어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개념이 이 적응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약품을 허가를 내줄 때 이 적응증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인디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요런 경우에 한해서 이 의약품을 사용해라라는 겁니다. 그죠? 감기 걸려서 열이 몇 도 이상으로 올랐을 때, 또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사용하라라고 의약품의 용법, 사용돼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 해당 의약품의 시장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이거든요. 오늘 이야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레키노라주, 셀트리온 제품의 적응증은 뭐냐? 코로나가 일단 확진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코로나 치료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된 사람 중에 고위험군 경증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라는 것은 그냥 코로나 확진 받은 사람이 경증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악화가 되는 경우에. 그래서 고위험군 경증 환자인데 경증 환자 모두가 아니고 그 중에서 고위험군을 의미합니다.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나이가 60세 이상의 고령자거나 기존의 만성 기저질환이 있어서 코로나가 증상이 심해질 경우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 중에 일부분, 그런 추가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하고 중등증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등증 환자는 중증 바로 이전 상태입니다. 자가 호흡은 가능은 하나 좀 불편할 수 있어서, 그리고 갑자기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을 기기에 의해서 약간 도움을 받아야 되고, 폐렴이 이제 상당히 심한 경우, 이런 정도에 국한해서 중등증 환자라고 부르는 것 같고, 중증 환자 바로 이전 단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2020년 11월 24일 날짜를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런 겁니까? 진단키트 때도 진단키트를 이제 생산하고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할 때 결정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 당신은 외교적 고려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외교적 고려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비싸게 줄 테니까 팔려고 하면 먼저 파는 게 아니고? 예. 진짜로 공공재로 생각하시네요, 이게. 공공재인 거예요. 여기 나오실 때부터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치료제를 개발해서 국내는 원가를 공급하고 예.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는 외교적 고려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는 것과 보조를 맞춘다. 그렇습니다. 이야, 그래요? 이거 혹시 회장님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에도 그렇게 통보를 한 겁니까? 만약 개발한다면 이
외교 정책과 외교적 고려사항과 함께 가겠다. 그건 내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 자, 서정진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염두에 한번 두시고 이 셀트리온 제품이 세계에서 뭐 서너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로서 허가를 받은 것인데요. 시장에 어떤 의약품들이 먼저 승인을 받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보실 게 아마 언론 같은 데서 접하셨을 걸로 봅니다. 렘데시비르라고 미국의 길리아드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2020년도 작년 10월 말경에 미국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도 허가가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약의 이제 작용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복제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늦춥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성장을 번식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부러 개발된 약은 아니고 이게 작용 기작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다른 바이러스에 사용되던 약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에. 그래서 그거를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같은 기작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자료를 제시했고 그 자료를 바탕에 두고 미국 식약청이 허가를 내준 거죠. 예.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 제품을 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이게 처음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코로나 치료제로. 그래서 WHO에서도 자기들이 임상시험을 수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미국의 결과와 다르다. 효과가 그만큼은 아니다. 라고 상반된 결론이 나와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사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아마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020년 11월 21일, 약 작년 11월 말,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네요. 한 달 정도 전에 미국 식약청이 허가한 제품입니다. 리제너롤이라는 미국 회사가 개발한 약이고 이름은 카시리비맙하고 임데비맙 두 개 다 단클론 항체입니다. 근데 이름이 두 가지인 것은 이 두 가지 항체를 섞어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칵테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제약에서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상의 약품을 섞었을 경우에 그걸 칵테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항체고 그 항체가 목표로 하는 타겟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표면에 S 단백질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런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 중인 대부분의 백신은 이 S 단백질을 타겟으로 삼고 있고 리제너론의 제품 역시 그걸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섞은 이유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단백질의 그 표면에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든요. 그럼 그 모양이 살짝 바뀝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 한 항체를만 가지고 약을 만들 경우에는 그 효과가 그 돌연변이에 적응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S 단백질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꽉 잡을 수 있는 그 항체를 두 개를 복수로 만든 겁니다. 예. 그럼 돌연변이에 의한 약효가 무효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밑에 자주색으로 있는 게 S 단백질이고 그중에 특정 부위 왼쪽 상부죠. 예? 카시리비맵하고 임데비맵이 붙어 있는 서로 다른 구역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두면은 이 바이러스가 항체에 잡혔기 때문에 사람 세포 내로 침입을 하지 못하고 다른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제거되게 됩니다.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의약품은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는데 같은 S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항체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셀트리온 제품과의 유사성인데요. 유사하죠, 이게 두 개 다 단클론 항체고 적응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뭐 12세 이상 누구한테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리제너론 제품의 적응증, 코로나 질환에 걸렸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약을 쓸 수 있느냐 그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이 약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경증에서 중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증이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 밑에 보면은 또는 증상이 없지만 고령자 또는 만성질환자, 전혀 증상이 없지만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라서 증상이 일단 발현되기 시작하면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없지만 맞힐 수도 있다. 즉, 이 리제네론의 제품의 적응증은 뭐냐면은 일단 감염이 되면 다 맞힐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경증인 경우에 셀트리온 제품을 맞히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고위험군에 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진행이 돼서 위험해질 수 있는 중증에 가까운 환자들한테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장성에 있어서. 자, 그럼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그림으로 한 표시를 해보면 코로나가 확진됐다. 그럼 바로 격리 치료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격리 치료하는 와중에 리제네론은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아주 미약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렇지만 셀트리온 제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적응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고위험군에 있는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 환자들한테 투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숫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데이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참, 그 전에 그 고위험 환자군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봅니다. 이거는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국내 데이터입니다. 코로나 환자 중에 코로나 환자 확진자들을 나이대로 갈라놓은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70에서 79세가 7.73%, 80세 이상이 4.95% 정도 되죠. 60에서 69세가 15.73%. 그래서 65세라는 기준으로 맞춰보면 한 25%, 60세까지 포함하면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식약처죠. 지금은 식약처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부 가이드라인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20배에서 30%까지 꽉꽉 눌러서 처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붙여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자, 코로나 확진돼서 격리되면은 리제네론은 바로 맞힐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좀 병이 진행된 경우에만 맞힐 수 있고 그 외에 고위험군이면 경증 증상에도 맞힐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증 증상에도. 예. 자,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현재까지 어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기준으로 코로나가 발발하고 한 1년 13개월 뭐 이런 기간이 거의 한 12개월 기간이죠. 확진자가 8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현재. 그 중에서 아마 중환자,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될 정도의 환자는 4,377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셀트리온에 지금 이번에 신약 허가받은 거는 그 적응증을 봤을 때 4,377명에 가까운 쪽입니다. 4,377명과 8만 명 사이이긴 한데 4,377명에 가까운 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쪽으로 더 가깝겠죠. 말씀드린 바처럼 그 자세한 범위는 이제 식약처의 이번 허가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추가로 그게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8만 명과 4천 명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그 서정진 회장 인터뷰에서 잠깐 언급된 것 같은데 지금 한국에서 시판을 하게 될 때 한 사람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분량에 대한 가격이 약 40만 원 정도로 채택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확진자 우리나라 1년에 8만 명 나왔는데 만약 금년에도 뭐 백신이나 이런 게 없다고 치고 작년과 똑같은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8만 명 40만 원씩 하면은 320억이 되는데 그거는 셀트리온과는 상관이 없는 시장이죠. 셀트리온의 시장은 밑에 적은 16억 원, 이건 4,300명에 대한 약가액입니다. 그것보다 플러스가 되겠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적응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늘어날 소지가 있고 16억 원은 아마 최소치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320원과 16억 원 사이 중에 16억 원에 가깝겠죠.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엄청나게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한테 잘 좋은 요번에 식약처의 허가 결정은 그 적응증이라는 부분에서 셀트리온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큰 데미지를 주는 그런 발표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320원 하더라도 이 개발비까지 감안했을 때 국내 시장 아주 제한적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방역 과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수 적은 편이에요. 절대 셀트리온이 이 시장만을 보고 신약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월도미터에 있는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사망자 숫자 데이터죠. 2월 5일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하루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12만 6천 명이 신규 감염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미국제 지금 가격이 나온 건 렘데시비르밖에 없습니다. 한 400만 원, 300에서 400만 원 가량으로 지금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리제너론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렘데시비르에 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약도 항치약이기 때문에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자, 400만 원을 마신다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12만 6천 명이 365일 동안 나온다. 물론 이제 백신도 맞기 시작하고 들쭉날쭉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12만 6천 명이 매일 나온다는 환자가, 그리고 그 환자들이 경증을 포함해서 아까 리제너론 제품 보셨죠? 경증을 맞출 수 있습니다. 중증으로 가는 걸 막는 것이 코로나 일단 감염되고 나면 최고의 치료 방법이거든요. 중증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경증 환자 확진이 되면은 약을 맞는 것이 10중 8구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치로 봤을 때 180조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영국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 19,000명의 환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1인분에 400만 원짜리 약을 맞으면 1년에 29조 원이 들고요. 그 다음 인도도 현재 세계 2위입니다. 환자 발생에서 18조 원. 죄송합니다. 인도가 3위고 브라질이 2위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영국하고 인도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1위에서 4위까지가 네 나라들인 것 같습니다. 브라질은 8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증이 된다. 중증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아까 셀트리온 의약품처럼. 그럼 이거의 10분의 1. 예를 들어서 적게는 한 4분의 1에서 많게는 10분의 1 정도까지 시장이 축소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셀트리온이 이 제품을 기획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했을 때 세계 시장을 이제 고려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 시장은 크게 염두에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약하긴 하지만 이들 제품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내보내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중국 제품이나 러시아 의약품, 백신 잘 맞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나 다른 분야와 달리 제약 분야는 되게 미약합니다. 세계적인 그 네임밸류가. 그래서 그 나라들보다는 중진국 이하 인구 많은 나라들을 주로 타겟으로 삼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럴 때는 금액이 보시다시피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고 그 금액을 맞출 수가 없고, 또 우리보다 우리의 바이오 산업 분야, 제약 분야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춘 나라를 아마 셀트리온도 주요 타겟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저희 식약처의 허가의 적응증이 경증을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경증을 주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인도나 브라질, 거기도 식약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식약처에서 경증을 주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식약처에서 경증의 적응증을 받아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맞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 셀트리온의 제품은 선진국 제품들 대비 미국이나 뭐 미국 제품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 국가들한테 매력 포인트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국내에서 경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엄청나게 위축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증에 대한 적응증을 주지 않았는데 인도, 브라질 식약처에서 경증이라고 허가를 주기는 어렵거든요. 코로나19 코로나 치료제 허가 과정을 보면은 접수 예비 심사, 이 접수는 12월 말에 됐죠. 그리고 예비 심사,
그다음 뭐 조사가 있고 자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3개의 회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증자문단 회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그래서 검증자문단 회의가 1월 17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1월 27일, 최종점검위원회가 어제인 2월 5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등증, 즉 상황이 좀 악화돼서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폐렴이 악화된 경우, 더하기 경증인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국한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졌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셀트리온이 기대했던 바와는 상당히 많이 달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인터뷰를 했던 시점 11월 말, 즉 보고서를 내기 한 달 정도 전입니다. 그래서 김어준 뉴스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스펙트럼도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그래서 국민 대다수에게 접근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었는데요. 그게 보고서를 내기 한 달 전 정도였기 때문에 셀트리온 내부에서는 임상 결과를 모두 취합했고 기본적인 분석이 끝났을 때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생산되는 과정, 임상 시험 중에서도 계속 자료를 분석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미묘한 시점인데 그때 갑자기 언론의 노출을 갑자기 늘렸다는 거거든요. 의약품은 안전이 우선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기 한 달 전이기 때문에 그 의약품이 아무 제한 조건 없이 허가를 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언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것입니다. 부적절한 것이고 청와대까지 언급을 해서 국민의 많은 기대를 안고 있고 우리가 이제 1번 주자고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우리가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공공재고 정부의 방침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부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자기네 제품이 허가를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 다 받아서 잘 나갈 거라는 자신감이 있고 10만 회 분량 정도를 미리 이제 기존도 생산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들리는 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의 발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데이터가 거의 확보된 시점에 전 언론에다가 이렇게 총수가 나서서 강력한 의사 표명을 한 것은 상당히 의외적이고 그 자료를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식약처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에 앞서 한 달 앞서 10월 5일에 안동 경북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백신이나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와 주요 공무원들이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코로나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장기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어쩌면 이게 조기 치료에 눈이 가거든요. 조기 치료. 경증 환자도 다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덧붙입니다. 공직자들에게도 칭찬해 주시길 부탁한다. 그러면서 한 달 뒤에 그룹에 언론에 접촉을 해서 청와대에 교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뒤 한 달 뒤에 자료의 검토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공직자들이 실무자들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나의 사안인데 나를 상대하는 이 민원인이 나보다 높은 라인에 올라가서 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영향력을 받게 만드는 거. 그 공무원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성공을 자신하면서 각종 매체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고 공공재로서의 치료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셀트리온의 입장을 부각시켰을 때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좋게 해석하면은 국내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큰 성과를 낸 것이고요. 국내 기업이 또한 제한적인 처음부터 셀트리온이 원했던 정도의 적응증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향후 그것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느냐에 따라서 시장성의 범위는 좀 더 넓어질 여지도 있겠다고 보고요. 또한 데이터를 공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임상 3상을 전제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임상 3상을 하는 과정에서 적응증이 다시 넓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미국 제품들과 경쟁해서 아무리 가격적인 무기가 있지만 일단 적응증 자체가 좁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경쟁 제품보다 이번 발표로 인해서 이번 발표가 계속 지속되고 적응증이 이대로 굳어진다면은 셀트리온의 제품 레키로나주 시장성은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 언론에서 조금 깊이 있는 분석이 없어요. 사실 코스닥 대장주로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사항들 언론들이 제약업종 뭐 1년에 20조밖에 안 되는 1년 시장이 20조밖에 안 되는 상당히 작은 산업 분야입니다. 국내에서도 중소기업들이 다루고 1등인 셀트리온도 1년 매출액이 1조 7천억밖에 안 될 정도의 작은 그룹이라 국민들의 이해 수준도 높지 않고 관심도도 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셀트리온의 이런 제가 아까 의심이 가는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들이 못하는 부분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한번 지적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